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행운아라고 여겼으나 임종 무렵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7대 국왕효종, 제18대 국왕현종, 양대에 걸쳐 벼슬살이를 한 신하 중에 양파라는 호를 가진 재상 정태화가 있다. 정공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유능한 재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재상 중 제일 가는 팔자를 가졌다는 평판이 나 있다. 정공이 젊어서 과거 시험 공부하러 삼각산의 한 절에 갔는데 불승이 지정해준 방에는 이미 한 젊은이가 먼저 와서 글을 읽는 중이었다. 어찌나 열심히 읽고 있는지 말을 붙여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역시 행장을 풀고 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였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지냈건만 서로 통성명도 못한 채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둘이 같은 시간의 틈이나 비로소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서로 성명과 사는 곳을 밝히고 나서 같은 또래고 하여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었다. 다시 생일을 물으니 같은 달 같은 날이었다. 태어난 시를 물으니 시도 같았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돌아선 청년은 행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정공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그 선비의 대답이 이러했다. 자기 집은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를 절에 보내 공부시킬 만한 계제가 못 된다. 그런데 마침 용하다는 판수가 있어 사주를 풀어봤다. 그 판수가 말하길 과거 시험을 보면 장원 급제할 것이고 오래오래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온 집안이 힘을 모아 자기를 후원해 주어 절에 와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선비님을 만나 우리 두 사람의 사주를 맞추어 보니 연월일시가 완전히 일치하는군요. 그렇다면 누대 재상과 자제인 당신한테 이 운수가 가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차례가 오겠소? 그래서 일찌감치 다른 방도를 차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돌아가는 것이니 그리 알고 공부에 전념하시오. 나와 일치된 사주라면 부귀와 공명이 가득할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소? 기회 있으면 또 만납시다. 하고 청년은 떠나버렸다. 과연 청년의 말대로 정태화의 일생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막힌 적이 없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들어서서는 아주 순탄하게 단계를 밟아 착착 벼슬이 오르더니 마침내 20년 동안이나 재상 자리에 있게 되었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여 나라의 복수로 뽑히기도 여러 차례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 80이 되었고 이제는 은퇴하여 집에 누워 한가하게 여생을 즐기는 팔자가 되었다. 누워 지나간 일생을 돌이켜보니 남보기엔 호화로웠을지 모르나 그로서는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벼슬살이가 아니었다. 벼슬 살 사람이야 자기가 아니어도 많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재상집의 아들이 환쟁이라니. 말도 안 됐다. 만일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부모를 거역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하지만 인제 와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죽을 날이나 기다릴 수밖에. 그러다가 문득 그 청년 생각이 났다. 그때 나하고 사주팔자가 똑같던 그 선비는 그 뒤 어떻게 됐을까? 그의 사주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텐데 수십 년간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러더니 이러이러한 분이 뵙겠다고 청지기가 거래를 드린다. 희한했다. 그 선비가 우리 집을 다 찾아오다니 벌써 60여 년이 지났건만 그 선비의 이름이 귀에 생생하였다. 어서 듭시라고 여쭈어라. 방에 들어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홍한백발의 좋은 풍채였다.
서로 반겨 손을 잡으며 그동안 지낸 내력을 물었다. 대감 동정은 제가 익히 들어 아는 바고 소생의 지난 얘기나 대충 해 올립죠. 앞길이 총총해서 정승을 지낸 사람에 대한 이유인지 자신을 낮추었는데 이야기의 얼개는 대강 이랬다. 사주가 좋은 것에 힘입어서 자신감에 가득 차서 공부하다가 같은 사주를 가진 권문세가 차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학업을 집어치운 그는 가산을 정리했다. 그런 다음 본래부터 원했던 일을 하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의 두매산골을 헤맸다. 1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버려져 있는 넓은 미개간지를 찾아냈다. 됐다 싶어서 그는 경기도의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광고했다. 과부, 소박대기, 혼기를 놓친 노처녀, 혼자 지낼 수 없는 여인은 누구든지 모두 모여라. 그리하여 세상에서 소외되고 구박받는 수백 명의 여인을 이끌고 산골로 들어갔다. 우선 제목을 베어 의지할 삼간초옥을 짓고 논밭을 일구어 식량의 자급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렇게 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 다음 한편 땅을 개간해 논밭에 수를 늘리면서도 다른 한편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묵으며 돌아다녔다. 혼자 사는 개척지의 고독한 여인에게 젊고 상냥한 데다 힘까지 센 남자는 그야말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이듬해에는 이 집에서 응애, 저 집에서 응애, 아이 우는 소리가 요란했다. 때로는 같은 날 이웃하고 있는 두 집에서 응애응애하고 아들, 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그가 하룻밤 두 집을 다녀간 까닭이었다.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서당을 만들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다니게 하였다. 하지만 글 공부는 아이들이 제 이름을 쓰고 더듬거리면서도 글자를 읽자 그쯤에서 일단 멈추었다. 글 공부가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따로 발탁해서 좋은 선생을 구해 사서오경 등을 가르쳤다. 하지만 글 공부가 싫은 아이들은 불러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공부를 가르쳤다. 적성을 살펴 어떤 녀석은 상의를 가르쳐 농사일 시키고 어떤 녀석은 장사를, 어떤 녀석은 대장장이를 시켰다. 그런 다음 수백 명의 아들, 딸들에게 모두 저 나름으로들 제 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도록 원조하였다. 세월이 가자 증손자 심지어 현손자까지도 생겼는데 모두 산골을 떠나 이사를 시켜서 제각기 땅이나 돈을 주어 살게 해주었다. 자손들 가운데에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 벼슬을 사는 아들 손자들이 수십 명이고 장사를 하는데 중국이나 외놈들 땅까지 진출해 그쪽 상권을 꽉 틀어지고 있는 손자들이 수십 명이며 조선 팔도의 대장가는 모두 그의 아들 손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하였다. 이제 저승길이 얼마 안 남은 몸이라 죽기 전에 자식, 손자, 증손, 현손들을 한 번씩 대면이나 하자고 나선 길에 60여 년 만에 대감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농담처럼 한마디 했다. 자식이나 손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는 단 한 가지만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남이 뭐라고 하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사람은 나쁜 놈이 있지만 직업에는 나쁜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일은 직업이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공덕이 있거나 해야 그런 복이 생긴다. 따라서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택해서 하라. 그러면 한평생 굴곡 없이 담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하는 일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진정으로 택하고 싶다면 그 일을 택하라. 그러면 머리카락이 쭈삣 일어서며 가슴이 쿵쿵거리는 감동을 아주 드물게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우울과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또 무엇보다도 평생 춥고 배고프게 사는데 그것은 좋아하는 일을 택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천형이다. 대화를 끝낸 다음 앞길이 총총하다면서 일어서는 그를 전송하고 정태환은 영리한 하인을 뒤쫓아 보냈다. 저 영감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뭘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오너라. 소슬대문 밖에 나서니 가마가 하나 놓였는데 가마꾼들이 다가서더니 노인을 태웠다. 그런데 너덧 발작이 나갔을까. 어른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외할아버지 오신다. 증조 할아버지 오신다. 좋아서 아우성들이다. 노인은 잠깐 가마에서 내려 안에 들어가더니 아이들을 다 한 번씩 안아보고 나왔다. 다시 가마에 올라앉더니 이번에는 겨우 여남은 발작 가서는 가마를 세웠다. 10여 채의 집이 연이어 있었는데 가마는 저만치 기다리게 해놓고는 걸어서 집집을 뒤지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냥 헤어지는 일이 없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는 계속 준다. 한편 집에서 기다리는 정승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놈을 딸려 보낸 지 여러 날 되는데 왜 이리 안 돌아오는가? 소식을 몰라 갑갑해하고 있는데 10여일이 지나니 다른 하인을 시켜서 연락이 왔다. 지금 녹벌리에서 연서역 근처를 더듬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자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다시 월요 만에 중간 보고가 왔다. 지금 공릉장터 근처를 더듬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노인을 보면 환호작약합니다. 석 달 만에야 하인이 돌아왔다.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엊그제까지 파주 문선을 마저 더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보고 돌아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양파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다가 침통하게 한마디를 던진 다음 불현듯 세상을 버렸다. 자네가 이기고 내가 졌다. 자네 팔자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입니다. 승문원은 아울러 이문의 교육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문은 조선시대에 중국과의 외교상 주고받는 문서에 쓰이는 한자들 혹은 중국의 속어를 섞어서 쓴 글을 말합니다. 복수는 복을 부르는 일손입니다. 상일은 기술보다는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손은 증손자의 아들입니다. 찰방역은 조선시대에 역로를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구역마다 중심이 되는 역입니다. 녹번리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녹번역은 수도권 전철 3호선의 역이며 인근에 은평구청이 있습니다. 홍제천 하저터널로 홍제역과 연결됩니다. 연서역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에 있던 역입니다. 연서역은 중국으로 드나드는 길목에 자리한 찰방역으로 기능했으며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을 때 병력이 최초로 집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릉은 조선 8대 예종의 왕후인 장순왕후 청주한 씨의 능입니다. 공릉은 사적으로 지정된 파주 3능 중 가장 먼저 조성된 능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참고했습니다. 편잠 이상의 기문총화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최인학, 엄용희 교수가 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를 참고했습니다. 박시백의 만화 효종과 현종실록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전의 벽화 반야용선도와 서울 수국사 벽화 극락 구품도를 참고했습니다. 주원홍의 민화, 장원급제와 진주성 전투를 그린 전쟁기념관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파주시청 공식 블로그에서 임진강 황포도배 사진을 빌렸습니다. 박연옥 화백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 현종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김중근의 도록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해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